밤하늘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운 날이었어요. 궁의 종묘 쪽에서 마지막 종이 울리고 난 뒤 열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맹청 안에 퍼졌어요. 평소 같으면 그저 잠시 기도 중일 거라 여겼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남지 않았고 열이를 따라다니던 방울 하나조차 감쪽같이 사라졌죠. 강철은 곧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는 열의 기운이 자신 곁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눈빛이 뒤집힌 강철은 궁을 팍 차고 나와 맹청 뒤편 패전에서부터 왕궁서고 지하까지 그녀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열이야. 그는 목소리를 터뜨리며 소리쳤고 그 울림은 궁 전체를 뒤흔들 정도였죠. 하지만 어디에도 열이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실종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비비 그의 손끝에서 비롯됐어요. 육신 없는 존재, 인간에겐 보이지 않는 이무기 비비는 패전 한복판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열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강철의 변화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비비는 이무기로 태어난 존재였어요. 감정을 버리고 인간을 내려다보며 수백 년을 살아온 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어요. 강철이 열이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엔 망설임, 그리고 비비는 확신했어요. 그건 사랑이란 걸요. 이무기는 감정을 가져선 안 돼요. 감정을 갖는 순간 신성이 흔들려요. 육체는 흐려지고 생과 살을 넘나드는 능력은 무너져요. 그것은 이무기 세계의 가장 깊은 금기였어요. 그래서 비비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두려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죠. 그는 풍산을 찾았어요. 겉으로 맹인 무당 행세를 하지만 신을 모시는 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자,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 비비와 함께 한 주군을 섬겼던 이무기였어요. 지금은 인간의 껍질을 입고 살아가지만 본래의 기운을 숨기고 있을 뿐이었죠. 어둠이 내린 밤 맹청 뒤편 패전에서 둘이 마주 앉았어요. 그 아이를 열이를 이대로 두면 안 돼. 비비가 말했어요. 풍사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기운을 느꼈어요. 그래서 절 찾으신 겁니까? 열이를 납치해. 절대 강철형님이 닿지 못할 곳으로. 내가 정리할 수 있게. 풍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열이가 어떤 존재인지 풍사는 알고 있었죠.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걸요. 그녀 안에는 무고의 기운, 팔척기의 흔적이 섞여 있었고 그건 누군가에겐 위협이자 또 다른 이에게는 유일한 열쇠였어요. 그리고 풍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이들을 속이며 자기만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봉인도, 데비도, 심지어 비비마저 풍사는 전부를 속이며 움직이고 있었죠. 좋습니다. 풍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열이를 제게 넘기시는 조건이라면 그에 맞는 제 계획도 함께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무기 비비는 아무 말하지 않고 생각에 잠겼어요. 열이는 궁 깊숙한 지하봉인 공간에 갇혀 있었어요. 그곳은 오래전 귀문이 열릴 뻔했던 장소였고 지금은 풍산이 몰래 손을 본 덕분에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풍산은 기운으로 비비의 존재를 느끼며 그 앞에 섰어요. 촛불 사이로 떠오른 비비의 형상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사람이라면 눈치채지도 못했겠지만 풍산은 그 기운을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열이는 제게 필요합니다. 풍산이 말했어요. 그 아이의 피, 신기 그리고 몸 안에 남은 무고의 흔적. 비비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비비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내가 바라는 건 강철형님을 원래대로 돌리는 거였어. 풍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강철님은 이미 돌아오실 수 없습니다. 지금 그분을 붙잡아도 마음은 이미 인간 쪽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럼 열이를 어떻게 할 생각인데? 풍산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담담한 어조로 말했죠. 열이를 저에게 넘겨주시죠. 열이를 제게 넘겨주시면 비비님께서 원하시는 결말을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비비는 흔들렸어요. 과거의 기억 때문이었죠. 풍산과 비비는 과거에 같은 주군을 섬기던 이무기였어요. 함께 전쟁을 치렀고 함께 저주받았죠. 하지만 100년 전 풍산이 인간의 피를 받아 도성을 떠났을 때 비비는 그를 더 이상 동료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둘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비비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지금은 나 혼자선 강철형님을 못 막아. 풍산은 그의 표정을 조심스레 살피며 말했어요. 열의의 힘을 쓰되 다치게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죠. 비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와 불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열의한테 손대면 강철이 널 가만두지 않겠지. 풍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입니다. 그 감정이 진짜라면 시험해볼 기회니까요. 하지만 지금 강철의 변화는 그 다짐마저 무너뜨릴 정도로 위협적이었어요. 풍산은 겉으론 김봉인의 명을 따르고 있었어요. 데뷔 전에도 들락거리며 그럴싸한 보고를 올렸고 열의를 찾는 자들이 생기면 기문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막았어요. 데뷔는 의심했지만 풍산은 꿋꿋이 눈을 가리고 웃으며 넘겼죠. 하지만 그 모든 건 거짓이었어요. 풍산은 오래전부터 김봉인을 속이고 있었고 데뷔에게도 거짓 보고만 올리고 있었어요. 그가 진짜로 원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팔척기의 파편. 그리고 그 파편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는 무녀 열의. 열의의 몸에는 무고의 기운이 남아있었고 그것은 팔척기의 마지막 조각을 끌어올 자석 같은 역할을 했어요. 풍산은 그 조각이 나타나면 기문을 열어 자기 몸으로 흡수할 계획이었어요.
인간도 이무기도 아닌 존재.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우뚝 서는 게 그의 진짜 목적이었죠. 피비는 그 계획의 일부를 알게 되었지만 이미 되돌리긴 늦었어요. 열의의 기운이 점점 흔들리고 있었고 귀문도 반응하고 있었어요. 풍사는 봉인 앞에 앉아 손끝의 감각으로 진을 다듬고 있었어요. 땀 한 방울 없이 고요하게 움직였지만 그의 눈썹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귀문이 열리면 팔척기의 마지막 파편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풍산 자신에게로 오게 될 거였어요. 비비는 봉인 맞은편 그림자 속에 기운을 모으고 있었어요. 육신은 없지만 이무기 피비의 존재감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의 눈빛엔 불안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조바심이 얽혀 있었어요. 강철 형님이 오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는 초급함도 있었죠. 이러다 정말 형님이 널 베고 갈 수도 있어. 비비가 낮게 내뱉었어요. 풍사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어요.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길을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허공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땅 밑에서 누군가 걷는 듯한 진동이 기운을 타고 퍼졌고 바위벽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람도 없는데 봉인된 공간 안에 추들이 일제히 꺼졌다가 다시 붙었죠. 풍사는 조용히 주위를 살피며 기운의 흐름을 느끼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왔군요, 이무기 강철님. 이무기 비비는 봉인 너머로 느껴지는 담수 기운에 눈을 치켜떴어요. 그 기운은 익숙했고 동시에 이질적이었어요. 강철 형님이 여기까지 왔네요. 그 말과 함께 결계 바깥에서 깊은 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공기가 떨리고 기운이 갈라지고 있었죠. 풍사는 손에 쥐고 있던 엽전형 부적을 한 장 바닥에 던졌어요. 그것이 툭 하고 깨지자 귀문 한가운데서 어두운 기운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판이 엎어질 겁니다. 이 선택이 끝이 되든 시작이 되든. 풍산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무기 강철이 움직였어요. 강철은 귀문 근처까지 도달했어요. 열의의 기운을 따라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풍산이 열의를 가둬둔 지하봉인 공간이었어요. 결계 앞에 선 강철은 한 번의 기운으로 모든 것을 부숴버렸어요. 열의야. 그의 목소리가 지하를 가득 메웠고 결계는 그 울림만으로 금이 갔어요. 풍산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무기 강철님. 늦지 않으셨군요. 비켜.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때 이무기 피비도 나타났어요. 이무기 비비의 기운은 은밀하고 날카롭게 공간을 파고들었고 강철의 눈은 곧장 그를 향했어요. 제가 한 일이에요. 열의를 멀리하려 했던 건 오로지 형님을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강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날 지킨답시고 열의를 납치한 게 그게 내가 할 짓이었냐?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 말에 비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토록 믿어왔던 정체성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 했어요. 동시에 귀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열의의 몸에서 파동이 일더니 봉인 속에서 마지막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것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힘이었고 강철도 풍산도 비비조차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귀문이 열리며 공간 전체가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땅이 진동하고 기운이 뿜어져 나왔으며 오래전 묻어두었던 이무기의 기억과 저주가 한꺼번에 깨어나고 있었어요. 열의는 조용히 눈을 떴어요. 그녀의 눈동자엔 아직 파편의 기운이 서려 있었고 손끝에 닿은 땅의 기운은 전에 없이 차가웠어요.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입을 열었어요. 이제 제가 끝낼게요. 풍사는 열의 기운이 바뀌는 걸 느끼고 멈칫했어요. 비비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어요. 강철은 열의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열의는 그 손을 잡지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신기의 파장이 퍼졌고 귀문 중심에서 피어오르던 어둠의 기운과 부딪혔어요. 그 충돌로 인해 한 줄기 빛이 치솟았고 공간 전체가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풍사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 아이 우리보다 더 오래된 힘을 깨운 걸지도 모르겠군. 비비는 입술을 꾹 다물며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 시선 속엔 후회도 인정도 미련도 모두 섞여 있었죠. 그렇게 감정의 전쟁이 끝난 자리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흐름만이 남아있었어요. 귀문은 열렸고 봉인은 깨어졌으며 운명은 이제 열의의 손끝에서 다시 써지게 된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